여성이자 비외무부 출신 그리고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외무부 장관이 그래요? 되셨네요. 지금까지 서울대 출신들만 외교부 장관했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이런 많은 수식어를 단 장관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98년에는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IMF 외환위기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 동시통역. 네,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KBS 영어 PD였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 잠시 영업 방송 아나운서 겸 PD를 2년간 했고요. 그 후에 남편하고 유학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면서 그때 장녀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꼴을 날 수 있다. 이게 종편들이 보도를 하던데 검찰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반발했던 거 있죠. 강금실 그분은 판사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비외무고시 출신이 외교부 장관의 최초로 그것도 여성분이 임명됐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타기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일단은 위장 전입 문제 있죠. 네. 따님 위장 전입 문제는 먼저 자기가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하는 쪽에다가. 그리고 청와대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5대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미필 뭐 예, 미필이 아니고 면탈. 예, 면탈. 뭐 세금 뭐라든지 탈루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5개 정도의 결격 사유는 장관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해서 외교부 장관에 지금 내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 위장 전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썼을 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은 딸의 경우에 외국 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거는 딸 국적 자체가 미국이고 한국에서 사실은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화 여고를 넣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오히려 애국심을 봐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아, 역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칭찬받을 만한 이화여고 일이죠. 나왔으니까 딸도 네. 이화여고 보내려고 했구나. 굳이 한국 학교 안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그 트윗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기억이 나네요. 그 국내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친척 집에 잠시 있었던 것을 위장 전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날렸었고요. 사실 장관 청문회에서 이 위장 전입 문제를 갖고 청문회를 시작하면은요 국회의원들 다 털립니다. 그러네. 못 털읍니다. 이거 갖고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위장 전입은 사실은 뭐 이건 사실 퀴즈 치면 안 돼 있는 거 맞죠. 잘못은 잘못인데 그 내용의 디테일로 지금 아까 마차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큰 결격은 아닐 것 같고. 네. 아니,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문제이긴 해요. 저도 유장 전입 했거든요. 예, 하려고. 앞으로 공직에 나오지 마세요. 아니, 학교 있잖아요. 학교 매닥분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친구네 집에. 근데, 그게 범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장관을 맡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 네, 거기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 강 장관 후보는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뭐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모교에 딸을 보내고 싶은 욕구에 했다면 더더욱이 그거는 뭐 칭찬받아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외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람 외모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외모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보세요. 애무 말고 손님들 올 때마다 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하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는 외모가 아니에요. 네. 저희 우리 외모를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애무부 장관은 빠지시고. 외무부 장관. 그런데 저는 그 이분의 얼굴을 보면 인권에 찌들려 있다. 네. 인권 때문에 굉장히 고뇌한 흔적이 얼굴에 배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나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건가. 외모에. 고개 숙이고 머리가 흰머리 염색도 안 하죠. 염색도 안 한 그 흰머리가 섞여 있는 머리에 고개 숙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인권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들을 정말 인간이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멋졌어요. 진짜. 멋졌어요. 정말 쩔고. 예. 그리고 관료주의로 쪄들어 있는 외교부가 여성으로 앉았어요. 얼마나 불쾌할까요, 남자들이. 자기는 외무고시도 합격해서 다음에 내가 장관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후보자는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으로 발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는데 그 하는 일이 인권에 관계된 일을 했는데 그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졸랐어요. 달라고. 그래서 유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랬고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 시절에 계속 그 특보 역할을 했고 그 후에 반기문 총장 후임 총장에 있을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임기가 끝나고 같이 끝내려고 했는데 후임 사무총장이 또 이거를 간청을 한 거예요. 그 구테레스, 남아달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교가에서는 최고의 파워우먼, 파워 외교관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감을 갖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비슷한 쪽 일하시는 분한테 한번 전화로 한번 여쭤본 적은 있어요. 만약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외교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물어봤더니 그분 뭐 생각 자체가 원래 쿨한 사람이라서 뭐 실력 있는 사람인데 뭐 지금 시대적 흐름도 이게 뭐 적폐청산이네 뭐 박근혜 탄핵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대적 흐름도 외교부라고 하는 것이 외무고시 출신자들의 무슨 동무대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리 없을 것이다. 검찰하고 달라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발은 못하죠. 네.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외교부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었고요. 남성 중심이었고 에리트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 최초로 비외무고시 출신과 여성이 그 총지휘를 맡게 됐다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에리트 주의자들은 불쾌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실력이 검증받아야 장관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예요. 이제는 권위 시대. 예를 들면 반기문 같은 실력도 없으면서 으름장 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안토니오 구테호스 사무총장 인수팀장을 맡았고 정책 특보로 임명됐었어요. 장관으로 하지 않아도 유엔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향후에도 유엔에서 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실력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대 사무총장을 거친 유일한 인물이에요. 유일한 인물이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염색 얘기가 나왔잖아요. 좀 전에. 그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까. 왜 염색하느냐는 무슨 맨날 무슨 인터뷰인가의 질문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실제로 유엔에서 막 일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금발과 은발과 흑발이 섞여 있는 그런 데서 한국적인 문화를 왜 조금 더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염색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도 보톡스 쳐맞고. 근데 이분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진보적인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진보성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그 노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염색하고 멋내는 거를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게 그쪽 문화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멋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가 좀 늙어 보인다거나 못생겨 보이는 부분을 더 잘생기고 이쁘게 보이게 만들겠다는 그런 그 가치관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어느 쪽 어떤 진영을 떠나가지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염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표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져 보였고요. 어제 그 딱 발표됐을 때 보도되는 사진들의 포스는 정말 뭔가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도착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행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행이 돼요. 네. 그렇게 염색 안 하고 단발머리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그다음에 이분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거가 바로 결국은 이제 문템처럼 이제 강템이 나타나게 생겼다. 강템.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템인 거죠. 이렇게 이제 흰머리 염색 안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였고요.
여성이자 비외무부 출신 그리고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외무부 장관이 그래요? 되셨네요. 지금까지 서울대 출신들만 외교부 장관했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이런 많은 수식어를 단 장관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98년에는 외교부 장관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IMF 외환위기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 동시통역. 네,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KBS 영어 PD였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 잠시 영업 방송 아나운서 겸 PD를 2년간 했고요. 그 후에 남편하고 유학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면서 그때 장녀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꼴을 날 수 있다. 이게 종편들이 보도를 하던데 검찰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날렸었고요. 사실 장관 청문회에서 이 위장 전입 문제를 갖고 청문회를 시작하면은요 국회의원들 다 털립니다. 그러네. 못 털어옵니다. 이거 갖고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장 전입은 사실은 이건 사실 쉴드 치면 안 돼 있는 거 맞죠? 잘못인데 그 내용의 디테일로 지금 아까 마차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큰 결격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문제이긴 해요. 저도 유장 전입 했거든요. 하려고 앞으로 공직에 나오지 마세요. 아니 학교 있잖아요. 학교 매달분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친구네 집에. 근데 그게 범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장관을 맡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 네, 거기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 강 장관 후보 외교부 장관에 지금 내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왜 위장 전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썼을 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은 딸의 경우에 외국 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거는 딸 국적 자체가 미국이고 한국에서 사실은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화 여고를 넣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오히려 애국심을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역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칭찬받을 만한 이화여고 일이죠. 나왔으니까 딸도 네. 이화여고 보내려고 했구나. 굳이 한국 학교 안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트윗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기억이 나네요. 국내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친척 집에 잠시 있었던 것을 위장 전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말했던 거 있죠. 강금실 그분은 판사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비외무고시 출신이 외교부 장관에 최초로 그것도 여성분이 임명됐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타기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일단은 위장 전입 문제 있죠. 네. 따님 위장 전입 문제는 먼저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하는 쪽에다가. 그리고 청와대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5대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미필 미필이 아니고 면탈. 예, 면탈. 세금라든지 탈루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5개 정도의 결격 사유는 장관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해서는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모교에 딸을 보내고 싶은 욕구에 했다면 더더욱이 그거는 칭찬받아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외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람 외모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외모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보세요. 애무 말고 손님들 올 때마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하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애무부 장관은 빠지시고. 애무부 장관. 그런데 저는 이분의 얼굴을 보면 인권에 찌들려 있다. 인권 때문에 굉장히 고뇌한 흔적이 얼굴에 배어 있다.